DPI하고 PPI가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포토샵 쪽으로 들어가서 이것들이 어떻게 설정돼야 되는지 하고, 그런 다음에 디지털 안에서 디자인을 할 때 어떤 지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번에 지금 첫 번째 팀은 과제는 다 올렸지? 네. 과제 안 올리신 분 있어? 없을 저 거예요. 두 번째 올리는 거 안 올린 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안 올린 거지. 반은. 근데 지금 보면 첫 번째 팀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포토샵을 잘 이해를 못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근데 보면은 지금 첫 번째 팀들은 굉장히 잘 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여기를 온 이유들이 굉장히 분명한 사람들이라서 그러는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일단 DPI는 보면 다트 퍼 인치고, 이 PPI는 픽셀 퍼 인치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여기가 1인치. 아이고. 한글이 나와. 그러니까 네모가 1인치하고 1인치 안에 여기 안에 작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뚱뚱뚱뚱 있잖아. 또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72 DPI를 맞춰주는 게 지금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웹을 베이스로 한 디자인을 할 때 필요했던 녀석들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디자인을 할 때는 72 DPI를 만들어 주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PPI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 요번에 아이폰 새로 나온 거 보신 분, 아이폰 신형 나온 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사람 있어? 영상 봤어요. 근데 애플.com에 들어가서 보시면, 잠깐만. 안 나와, 별로 안. 넌 뭐가 어딨냐? 레티나 HD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밑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326 PPI가 나오고 401 PPI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개념이 사실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그 레티나 디스플레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PPI라는 개념이 DPI라는 개념만큼 쓰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얼마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설정이라는 거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도 일반적으로 시각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PPI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프로젝트를 아직 해보지는 않았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근데 우리가 설정이라는 거를 해야지 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야 하고, 그런 것들이 DPI 중심으로 움직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 그러니까 웹을 디자인할 때는 그냥 72 DPI로 설정을 하면 되는데, 그
이 PPI라는 개념을 저기를 하면 얘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를 프린트를 할 때 있잖아. 프린트를 해서 실제 사이즈를 프린트를 해야 할 때는 PPI라는 거를 사용을 하면은 돼요. 그러면 일단 포토샵으로 가서 일단 봅시다. 포토샵으로 가시면 조금 이게 설정들이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디 갔니? 지금 이거는 누구 거냐? 누구 거냐? 저요. 승현이 거를 자기가 해달라고 하니까 했는데 왜 안 움직이냐 얘는 또. 이렇게 이런 정도로 보이지? 봅시다. 보시면 지금 되게 처음에 다들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이트를 기본적으로 볼 때 보면 좌우 스크롤이라는 게 있어서 이쪽보다 바깥쪽, 이쪽보다 바깥쪽은 지금 보면 어떤 친구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그 뭐지? 광고에 대한 블럭일 거고요. 그러니까 광고라는 블럭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안 사용을 하지만 이 스크롤바 이 뒤쪽 있잖아. 이거는 모니터 있잖아요. 모니터 때문에 이 좌우가 흰색으로 보여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볼 때는 지금 아이폰 여기 사이트들도 보면 왜 이렇게 돼? 제가 이거 해상도를요 좌우로 이렇게 넓히잖아. 좌우로 넓히면 여기서부터 여기 공간들이 생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이 생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상단 메뉴바 지금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에 정도를 마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메뉴들을 이렇게 보면 이 왼쪽 마진 있잖아. 이 왼쪽 마진을 가장 끝에 마진이라고 보시면은 가장 정확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넓히면 이게 흰 공간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보통 이 부분을 측정을 하려면 판단을 하려면 이 줄이잖아. 지금 보시면 어때요? 지금 요 정도가 됐을 때 최소 마진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소 마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되게 쉬웠어. 뭐냐면 옛날에 1024, 768 정도가 될 때까지만 해도 그냥 1024, 768 좌우 크기에 맞췄기 때문에 960 정도로 해서 여기 여기 한 10 정도만 남겨놨으면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사이트가 이제 디바이스가 많아지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까지 줄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바꿔놨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왼쪽 마진을 보려면 여기서부터 여기만큼의 제일 최소 사이즈 있죠? 여기가 보이는 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웹 쪽 디자인을 하실 때요, 이 왼쪽 마진을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럼 왼쪽으로 당기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쪽 끝에랑 또 반대쪽 끝에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좌우로 최소한으로 이렇게 줄이잖아. 그러면 이 이미지 있잖아. 이 왼쪽이 끝으로 안 넘어가고 지금 여기까지는 거의 옆으로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그러면서 이 오른쪽에 이 스크롤이 안 생기고 이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요 스크롤이 안 생기는 지점 있죠? 여기 이제 요 밑에를 요 밑에 부분을 잘 보면 스크롤이 이렇게 해서 갑자기 딱 생기는 순간이 있을 거야. 여기가 미니멈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요게 웹에서 가장 옵티마이즈 된 사이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가장 스탠다드를 만들어주는 좌우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디자인을 가르치려도 이게 되게 헷갈린 거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들리면 막 좌우폭이 늘어.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판단할 거냐는 건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내가 이거를 왜 처음부터 기준을 전혀 주지 않고 뭐 설명을 안 하고 저기 했냐면 어떤 부분이 난감한지에 대해서 미리 내가 뭔가를 얘기해 주기 전에 경험을 하다 보면 아 여기 기준점 잡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본인이 어디가 틀렸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다시 수정을 하게 된다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맞춰서 작업을 하시겠죠. 그지?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우리가 충분하게 없으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들만 일단 봅시다. 아까 얘기했었던 DPI에서부터 일단 얘기를 하자면 여기 보시면 1360 포인트랑 픽셀이랑 이렇게 보시면 픽셀은 가장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픽셀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웹은 항상 72 dpi 그러니까 인치가 왜 그러는지라고 하면 이거 미국에서 만들었었대. 뭐 센티미터라고 하면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DPI 자체가 인치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웹은 항상 이 기준 있죠. 그러니까 포인트랑 픽셀이랑 레솔루션이랑을 정확하게 맞춰 주시면 이게 가장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300으로 맞춘 사람들도 있어. 너희들 다른 사람들 거 샘플들 갖다 놓고 보면 얘가 뭐 한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포토샵도 과제를 PNG 물론 그림은 괜찮은데 이해를 했나 안 했나 판단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포토샵을 열어서 봐서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PSD 파일 있잖아요. 파일 안에서 작업을 하실 때 꼭 이게 72 dpi가 돼야 된다라는 거는 잊지 않으시고 다음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웹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봅시다. 두 번째로는 여기 안에서 표시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표시를 해주신 부분은 이 픽셀 이 부분들 있죠. 기본 그리드를 잡아주는 이 영역 잡아주는 거는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지금 보시면 그리드와 교수님, 텍스트 저 화면이 안 바뀌는데. 미안 내가 포토샵을 또 켜야 되는데 또 오버했다. 그런 거 빨랑빨랑 좀 얘기 좀 해줘. 저만 그런지. 그리고 설마. 오케이. 그러면 여기 다시. 오케이. 지금 여기 보시면 포인트로 움직이면 여기 7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웹에서는 이거가 72 dpi가 이건 안 나오네. 이런 젠장. 그냥 결제하면 높게. 잘들 보이냐? 잘 안 보이겠지. 근데 지금 여기 보면 72 dpi가 있는데 내가 이거는 확대를 어떻게 시킬 수가 없어서 지금 여기 부분이 72 dpi가 되고요. 이미지 사이즈 이 부분이 여전히 불편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72 dpi가 돼야 되는 거 있잖아. 이거 그 이미지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이미지하고 밑에 보시면 이미지 사이즈가 있어요. 둘, 넷, 여섯 번째 이미지 사이즈가 있는데 이미지 사이즈에서 여기 72 dpi가 되면 되고 지금 여기서는 포인트가 되면 이 포인트랑 픽셀이랑 개념은 비슷한데요.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프린트 할 때 들어오는 포인트고요. 픽셀은 스크린 안에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PI랑 PPI 차이 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웹을 디자인을 할 때는 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고요. 항상 웹을 디자인하실 때는 72 dpi를 꼭 설정하셔야 된다는 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거 봅시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는 포토샵에서 왜 키보드가 안 먹어? 이런 정도를 만드시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원했었던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박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진하게 해놓으면 이건 뭐 어쩌자는 거야. 아이고. 기존의 영역을 이런 정도로 보여주시면 딱 이게 정확하게 원했었던 기본적인 포토샵 과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깐만. 하이드, 클리어 가이드. 그러니까 가이드가 없으면 지금 이런 정도만 딱 레이아웃을 보시면 어때요? 이게 웹사이트 같아 보입니까? 아니요. 이렇게 넣으면 조금 더 웹사이트 같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웹사이트 안 같아 보이는 제일 커다란 이유가 결국은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메뉴 있잖아. 메뉴가 없어서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표시를 해달라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 라인 이렇게 잡는 거 정도 있잖아. 이 박스들 잡는 것들은 지금 제가 요청했었던 건 정확하게 맞아요. 좌우 있잖아. 좌우에 있는 녀석들을 맞춰달라는 거는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제들이 굉장히 잘 됐어. 그러면 뭐 여기에서 혹시 질문? 없어? 이제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도 돼? 네. 네. 오케이. 그러면 모바일 쪽으로 일단 가봅시다.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면 일단은 아까 얘기했었던 DPI, PPI 일단 얘기를 가봅시다. 모바일은요. 포인트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 constraint, scale size 잠깐만. 지금 픽셀은 640이 건드려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봤었던 아이폰 있죠. 그러니까 아이폰의 새로운 스펙대로 저기를 하려면 326 ppi가 잠깐만 이건 포인트로 말고 센티미터, 밀리미터로 일단 봅시다. 300 몇이니? 326 ppi면 49.87이 나오고요. 하이트가 11.18이 되죠. 그러니까 크기가 640, 1427은 변함이 없는데 실제 프린트를 하는 사이즈 있잖아. 이 사이즈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72 같은 경우로 봅시다. 72 같은 경우에는 225mm가 나오잖아. 225.78이 나오는데 326이 되면 다음에 49.87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스펙 자체가 달라진다는 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픽셀 있잖아. 그러면 지금 얘에 있는 기준 있죠. 아이폰에서 나온 새로운 기준 있잖아. 아이폰에서 나온 새로운 기준점을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잠깐만. 아이폰이 134죠. 비트가 750에 1334 그리고 326 pp이면
326 ppi고 하이트가 이렇게 되면 실제 크기 있잖아. 스크린 크기 5.84에다가 10.39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린트를 하잖아. 프린트를 하면 이 사이즈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지 않았어. 전에는 되게 간단했어. 그러니까 PPI 개념이 실질적으로 여기 회자되기 시작한 게 안드로이드에서 DP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그 DP라는 개념은 훨씬 더 복잡해서 이건 좀 헷갈려서 내가 안 쓰려고 그러고, 지금 이 PPI라는 개념은 최근에 되게 많이 저기를 했는데, 나도 PPI라는 얘기를 들은 게 적어도 여름방학 동안에 PPI를 훨씬 더 많이 쓰기 시작한다라는 컨셉으로 그거는 뭐 미국 쪽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뭐 인터랙션 디자인 같은 데서도 PPI와 DPI의 그 개념 차이 있잖아. 그런 설명하는 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아직까지는 그 새로운 개념이고요. 또 이렇게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헷갈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DPI와 PPI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핀업하라 그랬잖아. 붙이고 프린트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음에 프린트를 할 때 이 PPI 설정을 정확하게 안 해오잖아. 스크린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이걸 72로 생각을 해봐.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잠깐만, 326이고 다음에 이거를 72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6.4에서 47.06잖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 있지. 이런 프린트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PPI의 컨셉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번에 프린트를 해갖고 핀업을 할 때 모바일은 이 PPI 설정을 디스플레이에 정확하게 맞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자를 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 모바일을 할 때 정확하게 맞춰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PPI 설정이 어떻게 됐는지 보자. 이미지 사이즈를 보면 지금 승현이 거가 72dpi로 만들어 놨고 포인트는 지금 640, 1427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때? 프린트를 하면 아까 얘기했었던 굉장히 큰 22.58cm가 나온다는 거지. 모바일로 안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두 가지 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DPI랑 PPI랑 이 설정하는 거, 이 부분은 꼭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여러분들 거 그 핀업해서 프린트를 할 때는 저쪽 있잖아. 웹페이지는 72dpi로 그냥 프린트를 A3에다 프린트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모바일은요, PPI를 중심으로 해서 얘 실제 사이즈 있잖아. 그러니까 PPI와 맞춰서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자라는 첫 번째 이게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레이어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레이어 만들 때 이게 또 포토샵이 안 나오는구만. 지금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들을 봐주세요. 그러니까 포토샵은 레이어가 필요해. 레이어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 안에 보면 짜잘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짜잘한 게 되게 많고요. 또 지금 여기 수치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메뉴는 지금 전혀 안 만들어 놨는데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있는 메뉴 있죠. 여기에 있는 메뉴와 관련된 폰트들도 전부 다 완성을 해서 붙여 넣어 주시기 바래요. 텍스트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전체적인 잘 된 녀석들 있잖아. 그러니까 잘 된 녀석들이 왜 잘 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정확하게 맞춰 주시고요. 여기 들어간 아이콘들 있잖아. 아이콘들은 그냥 잠깐만.
지금 이런데 보면 아이콘들이 조그맣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한 네모 있죠. 간단한 네모 정도로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대신 지금 여기에 있는 요런 선들 있죠. 요런 선들은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다른 내용들 있잖아. 다른 이런 녀석들도 전부 다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있는 요런 글씨나 이런 부분들도 다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러지 않은 네모 칸들 있잖아요. 이런 버튼들은 그냥 네모로 처리를 해주세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시키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들, 또 무엇이 웹사이트나 앱에서 레이아웃을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밸런스감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 녀석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런 레이아웃을 해본 적이 없잖아. 응? 그래서 이 레이아웃이 어떤 구성들을 가지고 있는가 있죠. 어떤 구성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바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봅시다. 지금 그리드가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왼쪽 밑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베이스 라인들이 정확하게 맞아야 하는데, 이 베이스 라인들이 왼쪽으로 정확하게 정렬들이 지금 안 된 상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맞았어요. 그러니까 왼쪽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맞았고요. 그런 다음에 베이스가 리을 같은데 보시면 여기 제일 밑에 있죠. 이 정도에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된다라는 거지. 지금 여기는 한 포인트, 여기는 맞았는데 여기는 좀 안 맞았고, 지금 여기는 왼쪽으로 튀어나왔고, 응? 그러니까 선이면 정확하게 강제적으로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는 거지. 보면 이 베이스라인 여기 처음 문장 시작하는 바로 이 지점 있잖아요. 이거 제대로 못 맞춘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글줄 있잖아. 글줄에 베이스 있잖아. 글줄의 베이스가 삐뚤빼뚤한 사람들서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뭐 이렇게 들렸다 나왔다 들쑥날쑥, 지금 보면 지금 여기도 벌써 이렇게 들렸잖아. 어? 글줄의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은 배웠을 거라고, 어디가 중심이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타입 있잖아. 타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떤 식으로 베이스라인이 가야 되는지 있죠. 여기 이 부분들까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첫 줄라서 우리가 이 좌우 그리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우의 그리드는 좌우에 있는 요 공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했잖아. 근데 이제는 다음 단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는 행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여기에서는 자간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 이거 여러분들이 하려면 CSS로 구성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표시를 하는 건 왜 표시를 하냐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디자인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디자인을 하고 이 템플릿들을 개발자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디자인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디자인을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디자인을 작업을 하게 돼야 되는 공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넘겨줘야 하는 것까지를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뭐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오케이, 그럼 일단 정리합시다. 오늘 제일 처음으로 했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금방 얘기했다시피 DPI하고 PPI의 컨셉 있잖아요. 그러니까 DPI하고 PPI의 컨셉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DPI는 프린트 할 때, 웹에서 할 때는 72 DPI를 유지하셔야 하는 거 하고, 그런 다음에
아이폰 같은 새로운 스크린에서는 뭐 아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선 얼마였니? 326짜리가 있고 401짜리가 있고 그래서 스크린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스크린이 다양해지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굉장히 새로운 개념의 이야기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여러분들의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최적화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선 이 PPI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외우지는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틀려가면서 배워도 돼. 응? 대신 프로로서 일할 때까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포토샵 봅시다. 그러니까 포토샵에서도 포토샵 할 때 지금 다음 과제 하실 때 여러분들 여기에서 적어도 이 본문에서 내가 이 들어갔을 때 이 텍스트들 있잖아요. 이 텍스트들은 내가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보면 어디 갔니? 디자인은 잘 했는데 지금 여기 봐봐. 레이어가 둘이야. 레이어가 둘인데다가 지금 요 레이어들 여기를 보면 수정을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리지널한 데이터들 있잖아요. 오리지널한 데이터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갖고 왔는지 아니면 텍스트만 카피해가지고 붙여넣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원본에 대한 텍스트나 또 그 안에 블럭들이나 이런 것들을 포토샵 파일로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뭐 카피도 뭐 텍스트 달라지고 메뉴 뭐 파일 아니 메뉴 뭐 본문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맞춰서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폴더 정리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혼자 다 작업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외부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작업에서 다른 사람들이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더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도 그 파일 이름들 있잖아요. 파일 이름들 달 때도 이런 상황들이 생겨. 보세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이게 뭐 깨지고 좋고 하는데 만약에 이거 다운로드를 내가 받으면 누가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 지금 보시면 혜빈이의 경우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내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가장 정확한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 파일이랑 띵 들어오면 이거 내가 누구 건지를 어떻게 알아? 경우건 뭐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누구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름 이런 것들 잘 다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거를 볼 때 있잖아.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나 이거 지금 한 20명 거 봤는데도 1시간 반? 이렇게 걸렸어. 다운로드 속도 때문에만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도 이 파일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폴더 만들어 놓고 그 사람 거 해놓고 여기다 던져 놓고 또 폴더 만들어 놓고 또 다운받고 이쪽에다 던져 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건 뭐 시간이 한두 끝도 없이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모바일하고 웹하고 지금 있는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발전시켜 주시고요. 안에 있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 모든 디테일을 다 완성해 주시고요. 대신 DPI와 PPI가 정확하게 차이가 날 수 있도록 파일 세팅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세 번째 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뭐였니? 첫 번째는 파일 이름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파일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 안에서 DPI, PPI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고 네 번째로는 레이어 있죠?
레이어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레이어가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질문. 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합치는 게 아니고 그룹을 만들어서 묶어 놓는 형식인 거예요. 그렇지. 레이어는 최대한 다 살려달라는 거지. 그럼 지금 이미 묶어버렸으면 다시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거든요. 안 살아 있어? 다 묶었죠. 레이어 합치기 하면 풀 수 없다고. 축하해. 손님, 그 자간이랑 행간 같은 거 정보도 입력했으면 하셨잖아요. 그것도 다음 주까지 해야 돼요? 표시하셔야죠. 자간, 지금 내가 거기에다가 메인 페이지를 하나 더 얹을까 말까 지금 완전 고민 중이야.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음, 이번에 할 때는 가로랑 세로랑 그리드 다 잡는 건가요? 그렇지. 일단은 그 안에서 텍스트와 그리드에 대한 모든 디테일한 정보 있잖아요. 네. 를 다 표시해 주세요. 선생님, 근데요, 그 글자를 똑같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어떤 부분, 그러니까 막 이게 통일적으로 자간과 행간이 통일적인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막 되게 들쑥날쑥하게 자간, 행간이 다른데 그런 거 감안하고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셔야죠. 잘 된 것들은 뭐 큰 문제 없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다. 안 되는 잘못된 거 있잖아. 네. 잘못된 건 하지 마시고요. 네. 각 지금 텍스트 잘 된 케이스로 했었던 사이트에 제일 메인 페이지 있잖아. 뉴스 페이지니까 뉴스의 섹션 메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면이다. 사회면이다 그러면 사회면의 메인. 그러니까 네이버의 메인이 아니라 네이버 뉴스 사회면의 메인을 잡는 거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텍스트가 많은 페이지를 하나를 다시 만들어서 그러니까 섹션 메인과 본문 그 두 가지를 만드는 걸로 하죠. 그러면 섹션 메인도 오늘 말씀해주신 사항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저번 그렇지. 주에 했던 과제도 오늘 말씀해주신 대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안 된 거는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안 된 거 굳이 일부러 만드시지 마시고, 섹션 메인과, 잘 된 거. 그러니까 지금 뉴스 페이지잖아. 그러니까 뉴스 페이지의 사회면이나 무슨 뭐 경제면이나 분명히 이 섹션이 속해 있는 메인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페이지 메인을 다시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과제를 하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지금은 좌우에 대한 가로에 대한 것만 했는데 가로, 세로, 자간, 행간, 텍스트에 대한 모든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을 정교하게 만드시고 레이어는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페이지는 결국은 몇 개가 되니? 모바일과 4개. 그렇게 되면 4개지. 4개를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대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왼쪽에 공간 정확하게 맞추시고 DPI, PPI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프린트까지 해갖고 오시면 되죠. 근데 승현 언니가 했던 질문에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저도 할 때 뭐 진짜 한 줄이어도 행간 자간이 계속 달라질 수 있잖아요. 똑같이 맞추려면.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괜찮은 행간자간 설정을 해놓고 그거를 입력해서. 그렇지. 일단은
그냥 부분 적지 말고.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자동화되는 거 있잖아. 텍스트를 서버에서 긁어갖고 오잖아. 서버에서 긁어갖고 오기 때문에 오차가 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를 너무 정교하게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메인 텍스트, 그러니까 본문 페이지에서 패러그래프 있잖아. 문단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기본 틀을 이해를 해주고자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무슨 기계냐? 카피할 거면 그냥 카피 그대로 스샷을 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알면 이게 되게 쉬워. 별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냥 인디자인으로 하다가 포토샵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짜증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그때까지만 괴롭힐 거야. 알면 그 다음에 하면은 돼. 알겠지? 오케이? 그럼 기아는 뭐 뭘 물어봐. 알아서 알면서. 월요일 12시에.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